나에겐 차가운 심장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이 있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오늘도 적선동에 위치한 후보자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요. 자, 김민지 기자. 오늘은 이 조 후보자가 평소와는 다르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이른바 산호맹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이 산호맹 사건과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제는 청문회에서 말하겠다라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그랬죠. 오늘은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래요?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들어보죠.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되었습니다.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워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습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습니다. 자, 이른바 이제 산호맹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조 후보자가 오늘 비교적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 산호맹 사건에 이제 조 후보자가 연루됐을 때는 조 후보자의 나이는 이제 20대였잖아요. 예, 1989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산호맹 사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나에겐 뜨거운 심장이 있어서 국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산호맹 활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 부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이 산호맹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산호맹 사건은요, 90년대 사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1980년대 이른바 민주화 항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시기적으로도 다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독재 타도라든지 군부 독재를 우리가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구호와는 달리 남한에서 사회주의 노동자가 현재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 아하.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90년대 대학가에도 굉장한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예. 네. 산호맹이 그랬기 때문에 이 남한의 어떤 자생적 조직, 그러니까 반국가단체를 우리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을 어떤 지령 없이, 그러니까 남한에서 스스로 북한을 돕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국 후보자가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20대는 가치관이 정립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한 번쯤은 어떤 혁명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그렇다면은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 이거는 정말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과거의 산호맹의 어떤 리더, 그러니까 총책이었던 백태웅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예. 사면복권 직후에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당시에 우리들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낮았는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협소했는지, 또 우리가 현실 문제를 생각하는 수준이 얼마나 주상적이고 모호했는지 뼈저리게 자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진솔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기자들에게 오늘과 같은 입장 표명을 문자로 예고까지 했습니다. 어허. 네, 그냥 출근할 때 한마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사화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산호맹 사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지 기자, 이 조국 후보자는 산호맹이라는 단체의 이른바 싱크탱크 산하기관 정도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활동한 게 드러나서 실형을 산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예. 조 후보자가 소속돼 있던 곳은 산호맹 산하의 사회주의 과학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사과원이라고 하는데 줄임말로. 네, 줄임말로 사과원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산호맹의 이론을 제공하는 어떤 연구단체입니다. 아하. 1991년 7월 당시에 이제 조 후보자는 대학원생이었는데요. 그때 운영위원 겸 강령 연구실장을 맡았고요. 가명도 사용했습니다. 8개월간 활동하면서 최 선생, 고 선생, 정성민 같은 가명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지인 우리사상 2호의 제작과 판매를 주도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저 조국 후보자가 이제 사과원이라는 데서 직책이 뭐였죠? 강령 연구실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국 후보자가 그 이제 산호맹의 기관지를 다 총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관지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픽 좀 주시죠. 여기 우리 사상이라는 그 책이고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남한 사회에서 혁명은 무장 봉기 없이는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 무장 봉기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빨치산, 남로당, 인혁당 등의 활동가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이게 당시 이제 조국 후보자가 주도했던 산호맹 기관지에 등장했던 글귀 가운데 일부입니다. 글쎄요, 최 변호사님,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1심 같은 경우에는 그 산호맹에서의 산하기관의 활동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국가 단체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중형을 그 선고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2심과 대법원에 가서는 이것이 반국가 단체, 한마디로 국가의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서 통솔적 조직을 가진 단체까지는 아니자 한다 하더라도 네. 그와 같은 이적 단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안전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조직이다라고 해서 이 이적 단체로서의 그 유죄를 확정을 선고를 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아가 지금 그 판결문을 보면은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후회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오늘 출근하면서 뭐라고 했죠?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는다? 아니, 이제 와가지고 김대중 정부에서 사면 복권이 나와서 이제 대한민국의 법의 집행을 총책을 맡아야 될 사람이 예. 이와 같은 유죄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후회조차 안 한다라는 말씀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률가의 최정점으로서 대통령의 어떤 법률 가장 지근한 거리에서 어떤 법을 조언을 해야 될 사람이 예.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적 단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다는 것은 예. 아마 이번 다가오는 국회 청문회에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될 것이고 나아가 아마 특히 보수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물을 겁니다. 조국 후보자 과연 현재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아마 이 부분을 반드시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법원. 당시에 이제 대법원 판결문을 좀 보니까 판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피고인 조국,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동조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인정된다 해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게 이제 한 30년쯤 지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조국과 30년 전의 조국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크게 문제 삼을지 않아도 될까요? 좀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증을 해야 된다. 다 검증을 해야 예. 되겠죠. 그런데 지금 10명의 장관급 후보자들이 있는데 거의 다른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검증을 안 하는 것 같고 조국 후보자에게만 거의 대성급 검증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아침에 인터뷰할 때 그걸 좀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멘트가 저는 본심이다.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판결문에 나와 있다. 그게 아까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후회한다는 그 멘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는 자랑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자기 인생의 일부를 살면서 자랑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한 후회의 어떤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판결에 대해서 전적으로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오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하는 것 같고 예.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뭐 다른 얘기들 같은 경우는 뭐 청문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일단 기존은 그런 어떤 후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거 네. 그런 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하나의 부분이고 예. 우리가 또 봐줘야 될 거는 또 다른 영역에서 즉 사법개혁이라든가 뭐 다른 영역도 관심을 갖고 또 검증해야 되는 것이 지금 청문회에서 우리가 네.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 부장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산호맹 활동을 했다는 식의 해명은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진솔하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20대 청년으로서는 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어떤 생각으로 변했다라든가 그 점을 좀 뚜렷이 했다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1심 판결은요. 93년 11월에 나왔습니다. 아하. 김영삼 정부 때죠. 그러니까 문민 정부 때 나왔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예. 당시에 주심 재판관은 김황식 판사, 전직 국무총리를 했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배석 판사는 홍기태 판사, 박주현 현재 국회의원 박주현 의원의 남편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정치권에서는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실제로 장관으로 된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무너집니다. 뭐 이런 거친 발언까지 쏟아져 나왔다고 하네요. 직접 듣고 오시죠. 하루에 10번 이상 트위터를 하길래 내가 야단을 남친 일이 있습니다. 교수가 학생 강론을 준비하는데 열정을 쏟아야지 그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역량이 안 될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조국 교수가 들어오게 되면 나는 이 나라 법치행정도 파탄이 날 것이다. 70년 이렇게 세운 대한민국이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허물어지는구나. 네, 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라면서 이제 조 후보자를 공격한 바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도 가세한 겁니다. 체제 전복을 주장한 사람이 만약 법무장관이 된다면 이 나라는 갈 때까지 간 것이라고 하면서 예. 한국당을 향해서 어설프게 앞서 윤석열 후보자처럼 어설프게 대처하려면 아예 청문회를 보이콧해서 정당화시켜주지 않는 쪽으로 뭐 결정을 하라 이렇게 조언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이 후보자를 낙마시킬 자신이 없으면 한국당 선수들 차라리 어설프게 청문회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청문회 보이콧하십시오. 그래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으로 조국 후보자를 그렇게 낙인을 찍으십시오라는 게 홍준표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또 홍 전 대표가 꼭 그 황 대표 위에 있는 상황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예. 뭐 강경하게 뭐 몰아붙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거의 일관되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정하게 좀 평가할 그런 시간을 좀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같은 맥락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남로당 군사총책이었거든요. 무기 진영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20년이 가까운 시간을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실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일률적으로 재단하는 것도 또 위험하다. 그래서 네. 총체적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 부장. 예. 저는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검증, 팩트체크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법무부 장관 인선을 국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느냐? 없죠. 왜냐하면 인준이라는 국회 투표 절차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죠. 예. 이미 16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이 강행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1야당이 국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하. 정말 조국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어떤 점이 자격이 안 되는지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선 후보도 했고 당대표도 했던 분이 청문회 보이콧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그거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요. 이번에는 이게 조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검찰과 경찰 간의 이제 수사권 조정 문제
이게 관련해서 조 후보자가 뭐 발주처에 따라서 소신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논란 같은데요. 김민지 기자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조 후보자가요, 2005년에는 검찰의 자문위원으로 보고서를 하나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장한 거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하. 그런데 4년 뒤에는 경찰이 의뢰한 보고서에서 검찰이 수사 지휘권 오남용하는 것, 이거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주처가 경찰이냐 검찰이냐에 따라서 뭔가 주장이 바뀌고 소신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2005년에 내셨던 논문과 또 2009년에 경찰청 발주를 받아서 했던 연구의 결론이 조금 다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히 착각이고요. 저는 일관되게 경찰 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의 오남용을 동시에 비판해왔습니다.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두 보고서는 주제가 다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검찰 자문 보고서에는 그러니까 경찰의 문제를 지적하고 경찰이 의뢰한 보고서에서는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데요. 어떻습니까? 조 후보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건 달라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그 조국 후보자는 그 기자들의 질문이 뭔가 착각한 거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조국 후보자 스스로가 네. 주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내용 자체는 뭐 다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그 도표에서 봤듯이 알맹이 자체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거의 대립되는 듯한 상반되는 듯한 답을 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물론 뭐 발주처에 따라서 한마디로 연구비 지원처에 따라서 그 어떤 발주처의 어떤 의견을 어느 정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비판이 그에서 자유롭기 어려운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에 검찰 자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 예. 그런데 4년 만에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 검찰의 수사권에 오남용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경찰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하고 있고 나아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른바 검경 수사권 독립을 얘기를 하면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권력을 어디에 주려고 하고 있죠? 경찰에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과연 그 현재의 수사권을 뚝 떼가지고 경찰에 주는 것이 과연 그때 얘기했던 경찰이 수사권을 갖기에는 자질이 부족했는데 그럼 10여 년 만에 그만큼 그 수사권을 가질 만큼의 자질이 늘었느냐? 예. 법조인들과 실무가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 내용 자체도 사실 그 발주처에 따라서 달라졌고 기존에 얘기했던 것과 지금 검경 수사권의 독립 얘기한 것도 상당 부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또한 청문회 자체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그 2005년에 법무부에 제출했던 논문, 그리고 2009년에 경찰청. 제출했던 논문, 이것을 어느 정도 내용을 봤는데요. 이 내용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존치돼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거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그동안에 조국 장관 후보자가 썼던 논문들이 배치가 된다는 점이죠. 예. 네, 바로 이것이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형사사법의 체계는 견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안은 검찰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 네. 검찰에서 판단하는 사건은 또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보고 이 견제의 어떤 그 아주 절묘한 게 담겨져 있는데 지금까지의 논문에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해왔다는 거예요. 예. 후보자가. 그런데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안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지가 주목됩니다. 예. 김 교수님. 예. 법 쪽의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검찰 쪽의 어떤 무게중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같은 이제 뭐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아마 2004년 그런 논문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시대 흐름을 우리가 보면 검찰이 지나치게 권한이 독점이 되지 않습니까? 기소도 이제 독점을 하고 수사지휘권도 갖고 있고 뭐 종결권마저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사실 많은
많은 문제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종의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차원의 흐름이 지금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논문의 어떤 흐름도 변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이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이 조국 후보자를 뭔가 찬양한 듯한 글이 뭐 이렇게 막 전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김민지 기자, 이건 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친여 성향의 어떤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일부 일본 네티즌들이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 찬양하는, 칭찬하는 내용들을 퍼다 이제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군요. 일부 일본의 누리꾼들이요. SNS에 대한민국의 새 법무부 장관에 낙점된 사람이 키가 크고 미남이라더라. 예. 한류스타인 줄 알았다. 이력도 엄청나다더라. 뭐 이렇게 칭찬하는 글과 함께 일본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글을 함께 올린 게 있거든요. 예. 이것들을 나르면서 조국 수석도 일본 한일 갈등 와중에도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여론전을 펼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누리꾼들이 조 후보자 평가한 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친여 이제 성향의 지지자들이 한국말로 번역해서 우리 소셜미디어 공간에 글을 올리고 있다. 조 후보자 키가 185cm입니까? 예. 뭐, 키 크고 미남이다. 한류 스타인 줄 알았다. 16살에 대학에 입학했고, 26살에 교수가 됐다. 글쎄, 어떻습니까, 조 부장? 굳이 코멘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것이 예. 실질적으로 지금 한일 이른바 경제전쟁 사이에서 일본, 특히 아베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것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번 그 조국 전 수석이 지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기용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그와 같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일본 측의 어떤 그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와서 쓴다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조국 후보자가 한일 간에 어떻게 보면 교류에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면 굉장히 저도 사정이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